우리 암 환자한테도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음식도 기초 체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하나를 추리라면 우리가 이제 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물하고 식물하고 이렇게 차이를 한번 보여요. 동물은 적이 오면은 어때요? 자기가 싸워가지고 적을 이기거나 아니면은 못 이길 것 같으면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움직여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어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은 안 만들어요. 근데 식물은 땅에 뿌리를 갖고 있어요. 도망을 못 가요. 그러면 적이 이렇게 왔을 때 계속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도 뭔가가 종족 유지하고 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종족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다가 방어막을 쳐놓은 거예요. 이 방어막을 어디에 쳐놨겠어요? 다 껍질에다가 쳐놨죠. 그 이 방어막이 어떻게 보면은 적을 죽이기 위한 독이에요. 대개 이 방어막을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해놨겠어요? 동물이죠, 동물. 동물이 와서 뜯어먹고 하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거니까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채소라든지 이런 가지고 있는 이런 방어막이 되게 껍질에 있고 우리가 이제 이 껍질을 고상한 말로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을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이런 말을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말이 식물성 화학 물질이란 말이거든요. 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말이 그러잖아요. 독이는 아주 양이 많았을 때는 독이고 아주 저용량으로 쓰면 약이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채식에 우리 암 환자들이 특히 껍질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이 유전자를 조절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변이가 와가지고 변이된 유전자에서 암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보면은 이런 식물의 껍질에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항암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면은 대개 이런 식물에서 추출하는 게 많아요. 그런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우리가 항암제를 만들고 표적치료제도 그런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식은 이거 자체가 껍질에 있는 항암제를 채식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채식의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식이섬유. 식이섬유로 역할을 해요. 그럼 왜 식이섬유가 제가 이 식이섬유를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변을 잘 보고 장을 좋게 해주는 좋은 균주가 살게끔 하는 이런 역할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항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식이섬유가.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은 균들, 유익균들에 의해서 이게 지방산, 뷰티릭산이라는 지방산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뷰티릭산을 유전자를 억제하는 힘이 있어요. 뷰티릭산이 우리가 H닭이라는 암 중에서도 우리가 악성으로 줄기세포 암 쪽으로 유도를 하는 유전자가 H닭이라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게 바로 뷰티릭산이에요. 이걸 식이섬유가 만들어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식이섬유가 항암제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식은 항암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암 환자들한테 항암 음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저는 우리 이제 암 환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기초 체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암 환자한테도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음식 쪽이 기초 체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하나를 추리라면 꼭 비트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트는 어떻게 보면 음식 마늘도 있고 뭐 브로콜리도 있고 뭐 좋은 뭐 생강도 있고 음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비트를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비트 속에는 종합적인 암을 도모줄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에 보면은 미네랄이 저는 제 1번을 미네랄을 보거든요. 비트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들이 다양한 미네랄들, 칼슘, 마그네슘, 칼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암세포 주변에 산성화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그런 미네랄, 특히 칼륨 같은 게 많은 저는 음식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트 속에는 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비트가 또 하나 좋은 거는요. 질산염이 있어요. 이 질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산화질소, NO를 만들어요.
그래서 에노는 우리가 비트가 어떤 혈행성 질환에도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어떤 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 확장 효과가 있거든요. 확장 효과가 있고 또 이게 이 에노는 고농도가 됐을 경우에는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는 다양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암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저는 비트를 1번으로 꼽습니다. 비트는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먹을 수가 있어요. 대개 이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가 되게 생으로 먹으면은 산화질소라든지 수용성 성분들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암에 관한 변이된 유전자를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에노라든지 수용성 물질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베타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생으로 먹는 게 좋죠. 익혀서 먹게 되면 이런 수용성 성분들에 있는 이런 성분들이 파괴돼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비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단점에서는 옥살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칼슘이 많은 이런 음식들하고 만났을 때 우유라든지 그 다음에 치즈라든지 시금치, 칼슘이 많은 이런 음식들하고 만났을 때는 옥살염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결석을 만들 수 있는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익혀버리면은 옥살산이 파괴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비트 속에 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또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는 그냥 우리가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즙을 내서 또 아니면 우리 보통 잘 알려진 ABC 주스에 보면은 이 B가 비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 방법도 있고 익혀서 먹어도 또 나름대로의 그런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도 산화질소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혈압도 떨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혈당도 떨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올 수 있는 저혈당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비트 속에는 그 미네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칼륨이 특히 많아요. 칼륨이 많은데 특히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안 되는 사람들 고칼륨 혈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먹었을 경우에는 칼륨이 더 높아지니까 이걸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옥살산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장의 결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들도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고 또 비트를 먹어가지고 여러 가지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게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비트를 먹을 때는 좀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 부분. 예, 비트 물을 만드는 것은 비트를 우리가 잘게 썰어가지고 그거를 믹서기에다가 가서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ABC 주스 할 때 이제 그렇죠. AB 주스라는 게 사과하고 그 다음에 비트하고 당근 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당근이 이제 캐롯. 그래서 ABC가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먹는데 저는 이제 좀 응용을 해요. 응용을 해서 가끔가다 바나나도 넣기도 하고 또 토마토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씩 변형을 해서 똑같은 것만 먹으면은 그렇더라고요. 좀 질리는 맛도 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사과 같은 것도 양을 좀 조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를 갈아서 그 다음에 찌꺼기는 걸러내고 이렇게 먹는데 비트 물을 먹는 것보다는 저는 비트 속에 있는 식이섬유를 같이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ABC 주스를 먹거나 아니면 그냥 생으로 썰어서 그냥 우리 과일 먹듯이 먹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비트 물 있잖아요. 비트 물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 비트를 짜가지고 이렇게 그냥 주스 이것보다는 아예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물을 마셔야 하잖아요. 근데 이 물이 저는 항상 물을 마실 때 단순하게 물보다는 여기에 미네랄 같은 게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물에다가 물을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물 마시듯이 먹는 것은 아주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유기농이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유기농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느냐, 우리나라의 경우에 토양에서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정말 열성을 다해가지고 유기농을 만드는데 본인이 열심히 유기농을 해도 주변 환경이 여건이 안 되면은 사실은 원칙적인 유기농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저도 다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은 농약이라든지 제초제는 안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물도 1급수를 써야 된다. 그리고 재배도 경년제 아니면 3년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변에 반경 어느 정도 안에는 그런 같은 그 일반적인 농사를 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GMO 같은 이런 씨앗 종류를 써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유기농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 유기농이라고 나온 것들 중에서도 정말 유기농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기농이라고 나오면 일단 가격이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정말 이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은 유기농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따져서 너무 유기농을 고집할 그런 부분은 못 된다고 봐요. 경제력이 되고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떤 농산물이냐에 따라서 농약이 정말 우리가 뭐 식초를 쓴다든지 해서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쌀 겨라든지 겨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잘 제거될 수 있는 농산물은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잘 씻어내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종 이런 거에 있어요.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제거하기가 어려운 그 농산물들이 있어요. 흐물흐물한 농산물들 씻어내면 잘못하면은 이게 녹아버리거나 그 다음에 모양이 그 손상을 받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딸기 같은 거 이런 경우는 홈이 많잖아요. 그래서 농약이 끼어 들어갔을 경우에 잘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쉽게 우리가 농약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대로 그래서 써서 이렇게 제거하고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방법을 해서 제거할 수가 없는 것들은 정말 이제 그런 것은 유기농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GMO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GMO가 사실 참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GMO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은 허가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어떤 사육하는 동물들이 먹거나 그 다음에 제1차 가공이 아니고 2차 가공까지 하는 경우에서는 GMO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GMO가 의심되는 것들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조금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국에 있으면 외국에 있는 그냥 들판에다 이렇게 방목하고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은 정말 그런 법을 찾아야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볼 때는 너무 그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농산물을 일단은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 내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끔 이것을 잘 다듬거나 아니면 씻어내거나 그 방법을 오히려 더 연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